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61강 부수자입니다. 앞서 문제 풀어볼까요? 예, 여자여와 안일미 아직 완성되지 않은 어린 동생, 크지 않은 어린 동생에서 누이매, 손아래 누이매가 되죠. 자매할 때 매. 요 밑에 누이자는 손위 누이자, 손아래 누이매가 되겠죠. 아무개모는 뭡니까? 여자여와 아무개모로 구성되어서 아무개와 아무개를 연결해주는 여자. 중매매자죠. 중매매 매파. 다음 여자여와 젊을소로 구성되어서 아주 살결이 곱고 개넓은 여자를 묘하다의 뜻으로 표현한 묘할묘. 그 다음 여자여와 모방으로 구성된 형성자로 모방은 손을 좌우로 내밀어 방해한다의 뜻에서 방해할 방이 된 글자죠. 방해할 방. 다음은 여자가 빗자루를 들고 있는 모습에서 며느리 혹은 아내의 뜻이 된 거죠. 아내 부, 며느리 부. 다음은 여자의 옆에 몸기가 들어가서 귀천을 가지고 않는 원래는 귀천을 가지고 않고 쓰는 명칭이 있지만 나중에서는 아주 신분이 좋은 귀한 사람에게만 써서 왕비비자가 됐죠. 다음은 여자여와 낮을 비로 구성된 형성자로 여자종비, 신분이 낮은 여자다. 회의의 뜻도 가지고 있다 했죠. 마찬가지로 여자여와 날생이 구성되어서 생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지만은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은 성씨를 붙여야 된다. 그래서 성자가 되죠. 다음은 여자여와 별태로 구성되어서 음을 태에서 빌렸지만은 처음을 뜻하는 글자죠. 처음시. 그 다음에 여자여와 입구로 구성된 회의자로 주인이 명령을 내리는 말을 꼭 똑같이 전하는 데에서 같을 여의 뜻이 된 같을 여가 됐어요. 그 다음에는 여자여 옆에 떠들썩할 오자, 떠들오. 아주 시끄럽게 입을 크게 벌리고 떠드는 모습에서 즐길 오자가 된 형성자죠. 다음 여자여 위에 벼포기, 벼화를 넣어서 시든 벼포기 옆에 앉아있는 모습에서 맡기다의 뜻이 된 맡길 위. 그 다음 혼자 있는 여자 옆에 무기가 있어서 아주 여자가 벌벌 떨고 있는 모습에서 위력, 위험을 나타낸 위험위. 다음은 여자 옆에 이날인. 이날인자는 뭡니까? 여자가 의지하여 사는 집이 시집이죠. 그래서 혼인할 인자가 된 겁니다. 그 다음 여자여 위에 버금차. 버금차는 뭡니까? 얼굴 모양이 두루 고루 아름다운 여성. 1등에 버금간다. 아름다운 여성에서 모양자가 되죠. 모양이 많이 닮았다. 그 다음 위에 손아래 누이 매에 반대되는 손이 누이 자. 그죠? 손이 누이 자는 원래 볕단을 묶은 모습에서 음을 빌린 자인데 가차되어 손위를 뜻하는 자가 되었다. 아우제 모양이 많이 닮았죠? 다음은 조카질은 여자여와 이를지로 구성된 형성자인데 이를 지자가 조카질자가 조카질자가 중국어로 발음이 지로 발음되기 때문에 음이 같다. 조카질, 형의 아들을 조카라죠. 안에 처는 여자여 위에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고 있는 약탈혼, 여자를 빼앗아오는 모습도 되고 또 남편이 여자의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 해서 아내 처가 된 글자입니다. 오늘 수업 볼까요? 자, 이어서 여자여, 계집여로 구성된 글자를 보겠습니다. 아내첩. 아내첩은 주의해야 됩니다. 요 여자여 위에 설립이죠.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무 여자를 밟고서는 나쁜 여자가 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소전을 보면 뭡니까? 매울 신자죠. 매울 신자는 뭡니까? 문신 넣는 모습이죠. 설립자가 매울 신의 생략형으로 쓰인다는 그 표현을 모르면 어렵죠. 여기에 대한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한자 속의 비밀 찾기에 들어가면 설립자의 변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신 넣은 여자죠. 그러니까 이미 이 여자는 뭡니까? 포로로 잡혀온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첩이 될 수밖에 없죠. 아내 첩. 그 다음 온당할 타. 온당할 타는 건물의 장애를 보면 위에는 손톱조, 밑에는 여자여로, 그죠? 여자가 편안한 곳에 나가서 안정을 취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본뜻은 편안하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온당할 타가 된 겁니다. 편안할 안자와 많이 닮았죠? 다음 싫어할 혐.
싫어할 혐 밑에 미음 받침이니까 겸할 겸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죠. 재밌는 글자죠. 여자 여와 음을 나타내는 겸할 겸으로 구성되어서 싫어하다, 의심하다, 혐오감을 느낀다 하는데 보세요. 겸할 겸자는 벼 한 포기를 잡으면 잡을 병자인데 벼 두 포기를 잡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뭡니까? 여자를 두 명을 가지고 있죠. 남들이 싫어하겠죠. 밉겠죠. 그래 보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싫어할 혐. 다음 조울호. 조울호는 여자와 아들이 있어가지고 남자 여자가 있어 좋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여자가 아들을 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각골문의 자에 보면 아주 여자가 크고 아들을 안고 있는 모습이죠. 여자가 아들을 안고 있는 모습에서 좋아하다, 사랑하다의 뜻이 된 글자입니다. 회의자죠. 그다음 혼인할 혼은 어두울 혼에서 음을 빌린 형식자이다. 근데 혼인을 왜 어두울 때 혼인을 할까요? 첫 번째는 약탈혼이니까 밤에 훔쳤으니까. 두 번째는 멀리 가서 말을 타고 멀리 저가까지 가려면 밤이 어두우니까 밤에 혼인식을 했다. 그래서 혼인할 혼자입니다. 어두울 혼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지만 회의의 뜻도 가지고 있죠. 재밌는 글자죠. 아내 첩, 온당할 타, 싫어할 혐, 좋아할 호, 혼인할 혼. 자세히 보면 글자를 외우지 않고 의미를 기억하면은 바로 익혀질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아들자 붓으로 넘어왔습니다. 아들자는 간단합니다. 강보에 쌓여 팔을 벌린 아기의 모양을 본뜬 자죠. 아들자하고 관련된 건 뭡니까? 어린아이, 또 아이를 기르는 생육과 관련된 뜻을 가지고 있다. 계절 계자는 벼화 밑에 아들자지요. 그러니까 어린 벼죠. 새끼 벼. 어린 벼니까 계절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생계가 가장 중요한 벼죠. 그러니까 벼를 보면 계절을 알 수 있죠. 지금 봄인지 여름인지 벼 포기를 보면은 계절이 몇 월 달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계절계. 다음 외로울 고. 외로울 고도 재밌죠. 외로울 고는 오이과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오이과는 뭡니까? 부수자죠. 오이가 지금 오이과는 덩굴에 오이가 한 개 달려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아들은 있는데 몇 명입니까? 한 명 있죠. 그러니까 외롭죠. 그리고 고하잖아요. 고하. 혼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외로울 고. 형성이면서도 회의의 뜻을 가지고 있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구멍공. 구멍공은 근문의 자형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들자 아이가 젖을 빨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린아이가 많은 양의 젖을 쉽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심하다의 뜻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온 게 구멍공자입니다. 구멍공. 아이가 젖 먹는 모양을 본 뜻자다. 그래서 요 위에 손톱조를 하면 뭡니까? 젖유자가 되죠. 젖유. 자, 구멍공자를 잘 기억하시면 젖유자가 서비스로 들어오죠. 다음 만명은 그릇명에서 음을 빌린 형식자이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그릇에 왜 아들을 담았는데 만명이 될까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글자입니다. 옛날에 가장 중요한 건 제사죠. 결혼해가지고 새 아이를 낳았다. 새 아이를 낳았으면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제사를 지내면 어떻게 됩니까? 애를 그릇에 삶아가지고 그릇에 담아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나면 음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음복을 해보니까 맛있잖아요. 맛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임금한테 갖다 주죠. 임금이 먹어보니까 맛있다. 그럼 임금이 상을 내리는 게 문헌에 나옵니다. 첫 아이를 낳아서 그릇 안에 담아서 제사 지내는 모습에서 나온 만명자입니다. 무서운 글자죠. 그릇에서 아이를 담았다. 제사 지내는 모습이다. 한자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제사입니다. 제사. 제사의 뜻을 모르면 한자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손자손. 손자손은 아들자와 옆에 이어매일 계자가 이어져 있죠. 자식이 계속 이어졌죠. 자식이 옆으로 근문에 보면은 새끼로 어린아이를 동이면서 아가 이렇게 아이를 새끼로 동이했죠. 그래서 아들임을 뜻한다. 그 손자손. 본 뜻은 아들의 아들. 그죠? 아들의 아들이기 때문에 손자손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누구숙. 누구숙자는 글자를 보면 어떻습니까? 갑골문의 자형은 제단에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죠. 사람이 물건을 얹어놓고 재물을 얹어놓고 제사를 지내는 글자인데 이게 나중에 제사를 지내려면 어떻습니까? 익혀지죠. 익을 숙이 본래자인데 나중에 이걸 불화를 빼고
이글쑥은 불화를 넣고 다음에 이건 누구의 뜻으로 글자가 된 거죠. 누구, 대명사인 누구의 뜻이 된 겁니다. 누구숙, 누구숙. 계절개, 외로울고, 구멍공, 만맹, 손자손, 누구숙.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자, 이어서 아들자로 구성된 자를 볼까요? 아들자는 부수자죠. 아이 강보에 쌓인 아들을 본던 자다. 글자자는 아들자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이다. 그죠? 그러면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낳아서 기르면서 글자를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기르다에서 나중에 글자, 이름, 자를 뜻하죠. 명과 자 있죠. 호와 자, 자도 되고 글자자, 문자의 뜻으로 가차된 글자입니다. 형성자입니다. 이 슬조는 제주제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죠. 본 뜻은 생존, 존재인데 살피다의 뜻이다. 존망지추할 때 망할망의 반대가 되죠. 제갈공명의 출사표에 보면 존망지추, 존하냐 망하냐,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게 있을 존자입니다. 그 다음 배울 학은 입성인데 쉐로 발음되죠. 8급입니다. 요는 효에서 음을 빌렸죠. 효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죠. 이 효는 뭡니까? 이게 뭐 산가지라고도 하고 그 뭡니까? 집을 짓는 모습을 가리킨다 해서 배울 학이라고도 합니다. 또 절구통 안에 아이가 회초리를 담아서 맞으러 왔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배울 학. 효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효도효는 근문의 자형을 보면 뭡니까? 한 어린 아이가 늙은이를 머리카락이 늙은이를 업고 있죠. 그래서 효도를 뜻한다. 아들자, 글자자는 자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이슬조는 제주제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배울학은 효에서 효는 뭡니까? 상가지인데 이게 뭡니까? 주역의 효지요. 육효할 때 효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효도효는 아이가 늙은이를 업고 있는 모습의 회의자입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살펴볼까요? 설립 밑에 여자요. 여자를 밟고 섰는 게 아니라 매울 신의 줄임이라 했죠. 문신을 넣은 여자, 포로로 잡혀온 여자에서 아내의 첩이 되었다. 그 다음 손톱조와 여자애로 구성되어 편안한 곳에 안정을 취하는 모습에서 온당할 타자가 되었다. 여자 여자와 겸할 겸자로 구성된 형성자로 두 여자를 겸하고 있다 해서 싫어할 혐자가 되었다. 다음 여자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에서 좋아할 호자, 회의자죠. 그 다음에 여자가 저녁에 결혼한다. 어두울 때 결혼했다. 약탈혼이기 때문에 그래서 혼인할 혼자가 됐죠. 어두울 혼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로 혼인할 혼. 계절계는 벼와 밑에 아들자로 어린 벼죠. 어린 벼에서 의미가 계절의 뜻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 다음 외로울 고는 오이과와 아들자와 오이과로 구성돼서 오이가 한 개 달렸죠. 하나이기 때문에 외롭다 뜻이 된 거죠. 구멍공자는 원래 요 아들자 위에 요 글자가 뭡니까? 젖구멍을 표시했죠. 아이가 젖을 빨고 있는 모습에서 구멍공자가 됐죠. 그래서 위에 손톱조를 하면은 전유자가 된다 했죠. 만맹은 그릇에다가 아이를 담아서 제사 지는 모습, 제일 첫 번째 아이 만맹. 맹자가 들어가면은 다 첫 번째를 뜻하죠. 손자손은 아들자 옆에 이어매를 개자. 자식이 계속 이어진다. 아들의 아들, 손자가 된 거죠. 누구숙자는 음식물을 조상에 지내는 삶아서 음식물을 얹어놓은 모습인데 이게 불화를 넣어가지고 익을 숙자가 쓰이게 되고 이건 다시 누구숙자라는 의문형으로 쓰이게 된 글자죠. 누구숙. 아들자는 강보에 쌓인 아들의 부숫자입니다. 글자자는 집안에 아이가 태어나면은 자라게 키우면서 뭡니까? 글을 가르친다. 그죠? 또 아이가 또 이름 대신에 자가 있죠. 20세가 되면 자를 붙이죠. 자도 되고, 그 다음에 글자자도 된다. 그 다음에
있을조는 제주제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생존을 뜻한다. 살아있음을 뜻한다. 배울학은 효효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효효는 두 손이 있는 모양으로 힘을 합해 배운다. 해서 배울학자가 되었다. 그 다음에 효도효는 아들이 늙은이를 업고 있는 모습에서 효도의 뜻이 되었다. 효도를 뜻하는 회의자가 되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